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뉴스의 시작 뉴스 스타트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4.16 연대 안순호 대표님 모시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4.16 연대 상임대표 안순호입니다. 바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게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가, 이 부분은 여전히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선차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침몰 원인 규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침몰 원인에 관해서 이거다라고 단정지어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두 가지 가설을 종합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내인설이고 또 하나는 열린안인데, 이 내인설에서 주장하는 침몰 원인은 2014년도 그 박근혜 검찰에서 발표했던 조타미수, 고박불량, 과적, 또 불법 증개축에 의한 그런 침몰이다라고 하는 것과 대동소이한데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수거된 그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이 동기화해서 복원해서 봤을 때 그 5톤 트럭이 4바퀴가 들려서 날아간 거나 쿵 소리와 함께 갑자기 물이 콸콸콸 들어온다거나, 그 다음에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쪽 벽에 있던 사람이 날아가서 다른 쪽 창문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이런 현상들은 내인설에서 주장하는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린안에서는 뭐 외력이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사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특조위, 이제 우리가 편한 대로 이기특조위라고 하는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소위에서 이 부분도 같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성과 중에 하나라 그러면, 이 그렇게 큰 여객선이 배가 그렇게 빨리 침몰했던 이유는 찾아냈어요. 그래서 배 안에 보면 수밀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밀문이 열려져 있었고, 이 조타실에서 보면 수밀문을 일제히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선원들은 이것을 누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밀문을 통해서 물이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그 큰 배도 빨리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원인은 선체조사위원회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월호가 사고에서 참사가 된 게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인데요. 사고 당시의 선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뭐 새로 또 밝혀진 게 있는지요? 일단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적으로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영상을 보면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날 선원들의 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책임함의 극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승객의 안전과 그 배를 책임져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고, 또 교신 내용을 보면 승객들은 안중에 없었고 자기들만 구명조끼를 입고 모여 있으면서 승객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그런 의논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 배와 승객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위험한 의심까지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은 선원들 18명은 모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밀문도 사실 자동으로 다 닫을 수 있는 건데, 네네. 그걸 닫지 않고, 이게 아마 평소에는 그게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닫혀 있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관행상 늘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선원들이 배 안에서 이동하기에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행상 열어놨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당연히 이걸 닫을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네, 참 알 수 없는 문제고요.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게, 이게 선원들이 퇴선 조치를 안 하면 구조당국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구조당국에서 직접 퇴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구조당국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건 맞죠? 아니요. 구조당국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건 진도 VTS,
그리고 제주 VTS,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선박이었던 바지선인데 둘라이에이스 호 선장과만 직접 교신을 했어요. 그 당시 그 청와대, 그리고 해경, 해수부, 해군 이런 지휘 라인은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하진 않고 해경 1, 2, 3정 9시 27분에 도착했던 해경 1, 2, 3정과 소통을 하면서 그림, 그 다음에 영상을 보내라 이런 지시만 했었고 그리고 대기하라는 지시만 했었지 퇴선을 명령하지는 않았었죠. 네. 당연히 세월호에 이 사고가 났는데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구조당국 그런 지휘 라인들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한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해경 1, 2, 3정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사고 당시에 그 해경 1, 2, 3정과 구조 헬기 영상 이제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한 거, 뭐 또 구조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구조를 선원들만 딱 표적해가지고 구조했는지 승객들은 전혀 구조를 하지 않고 선체 안으로 진입하거나 퇴선 방송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팩트인 거잖아요. 네. 네. 왜 그랬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무슨 의도가 있던 게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의도가 있었더라면 이거는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해경과 이런 해수부, 정부의 이런 적정 대응성, 사고 당시 구조 과정에 있어서 적정 대응성에 있어서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진상규명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28일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이제 2기 특조위라고도 이제 하는데, 여기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CCTV 저장 장치 조작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 발표 이후에 또 구체적 제보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도 나왔는데, 조작 의혹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차량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수거를 해야 되는 게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CCTV 블랙박스를 수거를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6월 22일에서나 돼서 그게 블랙박스가 아니라 CCTV 64개 채널을 모아놓은 DVR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장 장치를. 그때서야 그거를 수거를 해요. 그래서 왜 2달 만에 또 그거를 수거를 했는지 그것도 이제 의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소위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게 이제 이소위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2기 특조위의 그 세월호 진상규명 소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상들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상한 지점들이 보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블 연결선이 잘린 흔적이라든가 실제 그 수거를 했던 잠수사의 말로는 돌려서 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지점들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이 됐고 특히나 그 지워진 3분의 영상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해군에서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까지 들은 바로는 해경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참 이 영상 조작을 통해서 뭔가를 은폐할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작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진상규명 방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나왔던 기무사 문건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 사찰은 물론이고 세월호 인양 반대를 이렇게 담은 그런 문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왜 군이 민간인 그 민간 어선 사고에 관여를 하는지 그거부터 이제 어이가 없는 거고 참사 당시에 기무사는 당일날부터 그 아수라장이었던 팽목항과 단원 고등학교에까지 사찰 인원을 파견을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말 기함할 일은 인양을 반대하는 그런 문건에는 탑승객이 애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476명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을 또 우려하고 그리고 생존자들이 그 당시 희생자들이 4월 16일 당일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양을 했을 때 세월호 선체 외부에 파공 흔적과 그리고 긁힘 흔적들이 발견이 돼서 국민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기무사는 세월호 인양을 반대를 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문건에 쓰여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세 가지 다 이제 당시 정부에게 불리한 이제 여론을 만들까봐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기무사 문건에서 보면 보수신문에는 이제 어서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애써 이제 이런 진상규명하는 가정들이나 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그러한 투쟁, 싸움을 애써 이제 그거를 희석화시키고 하려는 의도들이 여론까지 조장했다는 것들이 기무사 문건에는 들어있습니다. 네. 네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이제 탄핵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견돼서 지금은 이제 명칭도 바뀌고 했어요. 근데 뭐 명칭만 바뀌었지 실제 뭐가 바뀌었을지 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 방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대표가 됐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황교안 당시에는 이제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그 진상규명 방해 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법무부 장관 때부터 네. 황교안이는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저희 4.16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저희와 같이 공동대표이신 박래근 대표님을 구속까지 시키는 그러한 그 행태를 보였고, 특히나 이제 123 해경 123 정장에 대해서 광주지검에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판결 내리는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수사를 외압을 하는 그러한 일도 했었고,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최장 30년 동안 알지 못하도록 대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놓는 그러한 뭐 증거 인멸, 은닉 이런 이 행위들을 펼쳐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이런 사람이 또 지금 이제 제1야당 대표가 됐다는 것 자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서명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또 특별수사단 설치가 필요한지 뭐 중복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기특조위를 만들 때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들어가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례는 없다 해서 일기특조위도 조사권만 가지고 있었고, 이기특조위도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사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 이기특조위에서는 특검을 신청했을 경우엔 국회에서 3개월 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3개월 후에 본회의 상정이 이렇게 돼서 특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기특조위 때는 특검을 신청했음에도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냥 무산이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검을 신청하고 3개월을 기다리고 이러기에는 지금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최장 이 공소시효가 이렇게 뭐 공문서 위조든 이런 것들이 뭐 최장 5년에서 7년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5년이 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선체조사위원회도 그랬고 지금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DVR 그 조작 정황을 가지고 검찰 수사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검사님들이 이가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수사하는 게 또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유가족들과 4.16 연대 측에서는 이게 강제적으로 신병을 좀 확보해서 더 이상의 증거 인멸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세월호 전담 수사팀, 그게 이제 특별수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건데, 무슨 이제 거창한 건 아니고 세월호만을, 이게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수사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전담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수사단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청원,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20만이 넘지 않으면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 정부가 보이는 이 세월호에 대한 뭐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옅어질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최대한 14일까지 국민청원 20만을 목표로 지금 청원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예, 국민청원 특히 청와대 청원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 이렇게 해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이게 조사권과 수사권이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사를 하려고 해도 그 수사 대상에서 거부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양수산부 뭐 문건을 보고 싶다 해도 거기서 협조 안 해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이 꼭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제 주말에 또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또 다음 주에 5주기 행사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얘기 몇 가지만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광화문에 원래 세월호 이제 농성장이 있었죠. 세월호 광장이 5주기를 앞두고 지금 그 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 농성장 없어진 거냐, 천막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게 들어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이제 되는 건가요? 뭐 천막 그 농성장의 형태는 아니고 그 조금 더 친시민적인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훨씬 다가오기 쉬운 그런 그 기업과 안전 전시관으로 그렇게 재개관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안내 데스크에서 뭐 리플렛이든 그다음에 이제 서명 받는 활동들도 할 수 있고 시민 참여 공간이라 해서 넓지는 않지만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리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전시물들이 좀 다양하게 그리고 알차게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2시에 개관식을 할 예정이에요. 재개관식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개관식을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개관식을 시작으로 해서 또 세월호 참사 5주기 관련된 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제 5주기 기억식도 있을 거라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5주기 일정이 굉장히 당일날 4월 13일 당일날 굉장히 일정이 많아요. 그래서 4월 13일 10시부터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청에서 기억 오늘의 내일을 묻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저희 4.16 연대의 전체 뭐 기조 발제와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다양한 인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기억하고 또 책임지게 하기 위한 또 책임지는 어떠한 그 어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해오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또 4.16 연대 이후에 정책을 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관심 있는 분들 또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오셔서 같이 내용 공유하시고 뭐 질문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시에는 국민참여 기억 무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분들을 다 본식 공연에 무대에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제 무대에서 이게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본무대에 올라가셔서 본 기억식은 아니지만 올라가셔서 준비한 그런 공연들을 좀 펼쳐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3시 30분에는 대학생 대회와 더불어 대학생들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플래시몹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시에는 그 5.18 시국회의와 함께 하는 자유한국당 해체 그리고 세월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그런 촉구대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찾아가는 시민간담회를 다니면서 부재의 기억이라는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여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재의 기억 영화도 6시 30분에 본무대에서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재의 기억은 특히나 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그런 타임라인들, 그날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4.16 연대에 신청하셔서 꼭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7시부터 본 기억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4월 16일 5주기 기억식은 안산에서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13일 이제 주말 행사는 다 그 광화문 광장 이쪽. 그렇죠. 예, 광화문 북단 광장부터 남단 광장에서 다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사 초기에 또 2014년 4월 16일 TV로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가졌던 이 뭐 이렇게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당시에 특히나 저는 분노를 많이 느꼈었는데 이 분노를 좀 같이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의 분노가 누구한테 향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떠올려 보시고 그들이 바로 304명을 구하지 않은 책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에 있어서 저희들은 책임자 처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책임자들이 반드시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국민 고소 고발 운동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으면 이런 또 대형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항상 각인하시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4월 16일 광화문과 안산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고 또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 4.16 연대 안순호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